한 물질이 전 세계 40억 명의 뇌를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인데요. 공급책은 길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 위에 있죠. 우리는 침대에 누워 영상을 넘기며 쉬고 있다고 믿지만 1시간 뒤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분명히 쉬었는데 더 피곤하고 분명히 즐겼는데 더 공허할까요? 하루 평균 7시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화면에 바치는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눕자마자 스마트폰을 듭니다. 쇼츠를 넘기고 피드를 내리고 또 넘기죠. 자극적인 썸네일이 눈에 들어오면 손가락이 멈추고 별 내용 없으면 0.5초 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상하게도 크게 재미있지 않은데 손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야한 영상 썸네일에 잠깐 시선이 머물고 자극적인 제목에 클릭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댓글에 스크롤이 멈춥니다. 이제 그만 자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손가락은 뇌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문득 시계를 보면 새벽 2시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방금 2시간 동안 본 영상 중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야한 썸네일에 낚여서 들어간 영상, 누가 누구랑 싸웠다는 자극적인 이슈, 연예인 열애설까지. 분명히 봤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죠. 2시간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시간을 당당하게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과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넘길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터나옵니다. 특히 성적 자극이나 분노 유발 콘텐츠처럼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영상일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문제는 이 도파민이 실제 쾌락이 아니라 쾌락에 대한 기대감만 만든다는 점이에요. 다음 영상은 더 자극적일 거야. 다음 피드에는 더 야한 게 있을 거야. 뇌는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슬롯머신 앞에 도박사처럼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휴식은 뇌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 뇌는 오히려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매초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고 야한 이미지에 반응하고 분노 콘텐츠에 감정이 요동치죠. 쉬는 게 아니라 뇌를 프라이팬에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분명히 쉬었는데 더 피곤한 상태로 눈을 뜹니다. 애초에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현실의 인간관계는 피곤합니다. 상사 눈치, 동료와의 경쟁,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는 용기까지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한 선택지를 고릅니다. 침대에 누워 화면을 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예쁜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든 야한 영상을 보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완벽한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안 달리면 불안해지고 남들의 화려한 피드를 보면 괜히 위축됩니다. 특히 이성에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사람들, 인기가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묘한 열등감이 밀려오죠. 편하려고 들어온 공간인데 어느새 또 다른 경쟁에 갇혀버린 겁니다. 소셜미디어의 설계자들은 인간 본능을 완벽하게 해킹해냈어요. 좋아요 하나가 붙을 때마다 뇌는 이성에게 선택받은 것 같은 쾌감을 느끼고 팔로워가 늘어날 때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실제로는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데 뇌는 자신이 수천 명에게 인기 있는 매력적인 존재라고 진지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밤마다 예쁜 여자, 멋진 남자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남의 피드를 훔쳐보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통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이성에게 관심도 못 받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손가락 한 번으로 나도 이 세계에 연결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가짜 쾌감을 도파민과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매력도 진짜 관계도 없이 숫자만 있을 뿐인데 뇌는 근짜 인기로 착각해요. 방구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고 운동을 다짐한 지 3달째인 분들 말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라는 원초적 쾌락에 뇌를 오래 절여왔다는 겁니다. 특히 성적 자극의 파괴력은 다른 모든 걸 압도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영상 플랫폼 틀어놓고 야동까지 보는 주말 루틴이 익숙한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한번 이 조합에 맞들이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굳이 힘들게 운동해서 몸 만들 필요도 어색한 소개팅에 나갈 이유도 못 느끼게 되죠. 클릭 몇 번이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가장 멋진 남자를 무한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현실에서 노력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문제는 뇌가 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야동을 볼 때 뇌는 자신이 엄청난 하렘을 거느린 번식의 승리자라고 착각해요. 진화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굳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미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니까요. 화면을 끄는 순간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공허감 아시죠? 흔히 말하는 현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도덕적 죄책감으로 해석하는데 신경과학의 설명은 달라요. 이건 방금 전까지 세상의 왕인 줄 알았던 뇌가 화면이 꺼진 순간 검은 액정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일으키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입니다. 도파민이 급락하면서 뇌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주말 내내 야동과 자극적인 콘텐츠로 뇌를 튀겼으니 월요일의 현실이 견딜 수 없이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회사 업무는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자기 개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무기력의 진짜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26년의 알고리즘은 당신의 시선이 0.1초 더 머문 곳을 추적합니다. 야한 썸네일에서 눈이 멈춘 횟수, 분노 유발 영상에서 스크롤 속도가 느려진 지점, 남의 돈 자랑에 체류한 시간까지 전부 데이터가 되죠. 당신이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당신보다 알고리즘이 먼저 알아챕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알고리즘이 단순히 취향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파민을 극한으로 쥐어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깊은 결핍과 상처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커플 영상과 야한 콘텐츠를 번갈아 보여주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남들의 성공과 재력과시 영상을, 성적으로 결핍된 사람에게는 점점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추천하죠. 밤마다 야한 썸네일에 끌려 클릭하고 분노 유발 이슈를 멍하니 보고 남들의 돈 자랑에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보면서 기분이 좋지도 않은데 왜 계속 보게 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당신 취향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성적 결핍, 외로움, 열등감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상처에 가장 따가운 도파민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상처를 자극할까요? 상처가 건드려지면 감정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치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콘텐츠는 보고 나면 만족해서 앱을 닫지만 야한 콘텐츠와 분노 콘텐츠는 오히려 더 스크롤하게 만들어요. 플랫폼은 당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관심 없고 오직 체류 시간만 중요하니까요. 당신은 취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인질 잡힌 채 도파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긴 글을 읽으려면 눈이 딴 데로 가고 책 한 편 기는데 몇 번이고 첫 줄로 돌아가야 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10분도 버티기 힘들고 업무 보고서를 쓰려면 자동으로 0 플랫폼 처음부터 켜게 됩니다. 야한 생각이 자꾸 나고 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집중력이 7살 때만도 못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매일 야동과 쇼폼이라는 도파민 끝판왕을 맛본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죽여버립니다. 마치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귀가 둔해지는 것처럼 극단적인 쾌락에 반복 노출된 뇌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쾌락 스위치 자체를 부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 둔마 상태예요. 야동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절여진 뇌가 일상의 작은 자극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감흥이 없으며 이성을 만나도 설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면 속에서 본 자극에 비하면 현실의 모든 게 싱겁게 느껴지거든요. 비유하자면 매일 청양고추만 먹는 사람에게 일반 음식은 아무 맛도 안 나는 것과 같아요. 야동의 초강력 성적 자극, 쇼폼의 15초 농축 도파민에 익숙해진 뇌에게 현실의 재미란 물 마시는 것처럼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이 지옥처럼 지루해진 과학적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빈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채우게 되고 도피할수록 현실은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2시간 동안 진득하게 봤는데 요즘은 10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고 조금만 템포가 느려지면 10초씩 건너뛰게 되죠. 러브신이 나오면 잠깐 집중하다가도 금방 지루해져서 야동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한 번에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이건 영화가 재미없어진 게 아니라 뇌의 시간 감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15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주는 쇼폼, 클릭 한 번으로 쏟아지는 야동에 익숙해진 뇌에게 영화의 템포는 참을 수 없이 느리게 느껴지거든요.
영상은 2배속으로 돌릴 수 있지만 현실 인생은 오직 1배속으로만 흘러갑니다. 몸이 바뀌려면 3개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초고속 쾌락 세상에 뇌를 세팅해 놓으니 이 1배속의 현실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자기 개발을 시작도 못하며 연애를 한 달도 안 돼서 지루해합니다. 야동에서 본 것 같은 자극이 현실에서 안 오니까 금방 흥미를 잃는 거죠. 빠른 보상만 줬다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미라클 모닝을 다짐하고 새 다이어리를 삽니다. 오늘부터 야동 끊고 쇼폼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죠. 처음 이틀은 어떻게든 해봅니다. 그런데 사흘째, 조금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의욕이 처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야한 생각이 자꾸 나고 결국 잠깐만 쉬겠다고 핸드폰을 드는데 어느새 1시간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괴감과 함께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스쿼트 100개를 하라고 하면 미친 소리잖아요. 우리는 야동과 쇼폼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갓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개발 책들은 마치 의지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듯이 말하지만 신경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동과 자극적 콘텐츠로 도파민 시스템이 손상되면 집중력과 동기부여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요. 뇌의 하드웨어가 고장났는데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뇌를 먼저 치료하는 겁니다. 부러진 다리를 깁스하듯이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갓생이라는 거창한 계획보다 야동을 끊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고 뇌가 정상 수준의 도파민에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첫걸음입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누워보면 온갖 잡생각이 밀려옵니다. 야한 생각, 과거의 실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들이 폭주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다시 화면을 켜게 되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을 때 밀려오는 그 미칠 듯한 충동과 불안함. 그건 당신이 원래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매일 밤 뇌를 마비시켰던 도파민 마취제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에요. 야동 중독, 쇼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뇌가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인 거죠. 이 불안함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불편함이 싫어서 야동을 다시 켜거나 쇼폼을 여는 순간 회복은 중단되고 중독은 더 깊어져요.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끔찍한 불편함을 통과해야 합니다. 갓생을 살 필요도,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끄고 야한 생각도 잠시 접어두고 미치도록 불안한 반함의 지루함을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뇌가 자극을 달라고 아우성칠 겁니다. 하지만 그 밤을 견디고 또 견디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점점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고 현실의 이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집중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그 지루함을 견뎌낸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다는 것 자체가 용기니까요. 오늘 밤 화면을 끄는 순간이 두렵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그 두려움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